안녕하세요. 노정석의 기초영어 구문론 제1강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는 강의를 할 때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요, 앞에다 빼고 제1강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되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들으시라고 본 강의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제 강의는 보통 한 30분 정도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거보다 길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듣기가. 제가 들어도 지겨워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고, 도저히 안 끊어진다, 맥락상. 그러면 한 40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맥락상 새로운 테마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럼 한 2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한 30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길더라도 그래 뭐 부담이 있거나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제 강의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들으시면은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엄청 불편해요.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예스복습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오리엔테이트라는 단어를 거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또 오리엔테이트는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오리엔테이트, 오리엔테이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죠. 오리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오리 플러스 엔트 이렇게요. 이게 한자도 그러죠. 한자도 예를 들어서 신선선자다. 그러면 이게 사람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인 플러스 산산.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야. 그래서 신선선이야.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또 여기 사람인 옆에 나무목이 있으면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쉰다고. 그래서 쉴 숫자야. 예, 그렇게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죠. 예, 오리엔트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는 원래 뜻이 뭐냐면 해가 뜨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원래 근원이 어디 말이냐면요, 이 동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가 기원이에요. 영어의 기원이 어떻게 인도말이 영어의 기원이 되나,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고 여기 ant 이거는요, 라틴어의 현재분사. 영어에서 현재분사는 뭐죠? ing. 해석을 하자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틴어는 어디 있냐면은 고대 로마의 언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요 동네 말이에요. 고대 로마, 얘가 라틴.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말과 여기서 생긴 말이 결합이 돼가지고 영어가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명사가 되어서 동양, 동쪽 이런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엔탈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형용사와 전미사이기 때문에 동양의, 동양 사람 이런 뜻이고요. 오리엔테이트 요거는 AT는 동사와 전미사이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 중에서 뭐 서쪽을 향하게 하다, 남쪽을 향하게 하다, 북쪽을 향하게 하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동쪽을 향하게 하다 라는 단어만 생긴 거예요. 왜? 동쪽은 신성하니까.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단은 동쪽으로, 육군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방위를 바르게 맞춘다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다라는 의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입생 헌회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못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못하면 계속 남의 다리 헛다리만 긁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리엔테이션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어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강좌의 취지는 사실 거의 독해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해력과 영장 능력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어가지고 영장 능력도 엄청나게 신장될 겁니다.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독해력 신장의 무슨 경로? 아유 죄송합니다. 최단 경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제공하는 게 이 강의의 취지다. 이 취지 설정의 배경이 뭐냐? 기초가 없어. 시험은 봐야 돼. 그래가지고 책을 봤는데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과목 다 돼도 영어 때문에 장수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시험 공부 아니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이 성인들 중에 시험 공부가 아닌데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래 못해요. 왜냐? 공부는 원래 지겨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속전속결로 빨리 이제 일본말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예, 하여튼 주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수험생들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요.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자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강좌의 목표는 해석 잘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지 간에 본 강좌를 마치면 별도의 추가적인 준비 없이도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용 문제집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이 강좌의 목표예요. 수능이 됐든 토익이 됐든 토플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각종 추천관리 시험이 됐든 해석도 안 되는데 문제집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이 강좌를 거쳐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발점은 뭐냐? 알파벳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 이런 질문 굉장히 환영합니다. 쌤, 저는 마이하고 마이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야, 러블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이게 러블리로 안 보이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는 블로그에도 좀 쓰고 했죠. 하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 영어 전공자가 아니고요. 법학 전공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묘하게 돼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평생 먹고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지질나게 못했어요. 고등학교는 상문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학교예요. 학교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권상우 나오는 거 말죽거리 잔혹사 또는 두사부일체 의 배경으로 나오는 학교예요. 상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안 한대죠. 하도 학교가 험해가지고 적응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내신이 9등급인 상태로 졸업을 했어요. 재수를 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문제를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서네요. 50점 만점에서 6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교회 아는 형 그 당시에 성남고등학교 나오고 연대 들어갔나?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형인데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보고 싶은데 그 형한테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제가 그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전 과목을 골고루 못하는 상태에서 재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과 학원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강을 전 과목을 다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12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전체를 한 바퀴를 다 돌리고 종합반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과를 전 과목을 다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면 안 된다.
공부는 듣는 게 아니라 복습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비율을 네가 1시간 30분을 강의를 들었으면 3시간을 복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듣는 과목이나 그 강의 수를 줄여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충고를 받았고요. 복습은 뭐냐면은 이해를 한 다음에 복습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이 모르는 것만 조직적으로 반복하는 체크 시스템을 배웠어요. 체크하는 법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만 실천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형이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진짜 어마어마한 점수, 신화적인 점수 향상이 됐고요. 어쨌든 대학을 학력고사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예, 수학은 다 맞았어요. 수학은 다 맞고요. 영어는 2개 틀리고 신화적인 진짜 평생 정말 가장 정말 빛나는 한때였습니다. 기분 좋았던. 예, 그렇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전두환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86학번입니다. 86년생이 아니고요.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요. 아니, 전두환이 밑에서 원래는 이제 고시하려고 법학을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전두환이 있어가지고 전두환이 밑에서 법학을 하느니 그 판사를 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말지. 이때 학교가 2번 휴학을 했어요.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때 학교 휴교를 냈고 이때는 뭐 학교에 탱크도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데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학교 본부가 그 본관이 불타고 하여튼 바로 휴교령 떨어지고 가자마자 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방황하는 청춘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4년을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86년도에 들어가서 90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이때는 저는 운동권 출신은 아닌데, 운동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진짜 아싸죠. 아웃사이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1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운동권 출신자들도, 이 사법시험에 많이 합격을 하고, 예, 응시를 하고, 그런 때여가지고, 노태우, 완전 민주화된 건 아니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는 됐으니까, 보자. 그러고 봤어요. 그런데, 이때 이 형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4개월 공부를 했는데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어요. 8개 차이로.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자가 하는 일 없이 대학을 나오면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역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 병역을 연기를 할 목적으로 여름학기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영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학기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대학원 시험에 영어를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이 어땠었냐면은 친구가 책받침인지 무슨 노트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요게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로벨리가 뭐냐 그랬더니 내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 새끼 너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 소리 하지 마. 하여튼 그럴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법학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이제 법학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객관식도 없었어요. 그냥 그 대학 답안지 아시죠? 8절지에다가 박스 주고 다음을 해석하시고 요게 한 4문제 나왔나 그래요. 2시간 동안에 푸는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친구들한테 의논을 해봐도 야 그냥 기출문제 보고 대강 들어 수학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데 이 사전 가지고 실험을 해도 사전이 있어도 도저히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진 교수님의 이 영어 구문론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책이었고, 근데 저는 이 책을 볼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서고 나는 영어를 잘할 욕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법학하는 사람은 영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이 독일이랑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학은 대륙법계예요. 독일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독일어를 하지 영어는 사법시험도 쭉 독일어로만 봤지 영어로는 안 봤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 그런데 도저히 해도 안 돼가지고 이게 기출문제 보는 게 가지고 누가
한번 강력하게 공고를 하길래 그래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본 게 유진 교수님의 영어 구문론이었어요. 공부 시간은 28일, 시간이 28일 남아가지고 28일 공부를 했어요. 공부 양은 하루에 8시간. 아, 이때 빵 뚫리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통쾌한 시간들이었어요. 영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그 마지막 이틀은 이 법학을 안 줘. 제가 그때 공부를 14시간을 했거든요. 하루에 딱 한 달밖에 안 되니까. 6시간은 법학하고 8시간은 이제 영어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틀은, 영어만 했어요. 버큐블러리 22,000. 요즘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책이. 요 책이 이제 말하자면은, 요런 식으로 어원 분석을 해주는 책이에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 형이 가르쳐준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해서 모르는 것만 조직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돌렸더니 이틀 만에 어쨌든 다 외워지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은 다 잊어먹었지. 너무 급하게 외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름학기 대학원은요. 응시 인원도 별로 안 되고 뭐 이때 대학원 수석했다고 자랑하면은 다 뭐 좀 애들 말로 쪽팔린 건데 어쨌든 간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그때 또 이제 등록금도 안 받고 생활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때부터는 그게 없어가지고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애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러블리로 안 보이고 로벨리로 보이는 사람들 적극 환영합니다. 그 말 하려고. 네, 오케이. 출발점이 이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도착점까지 낮으면 안 되겠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강좌 외에 별도의 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용 문제집을 풀 수 있다. 이게 목표입니다. 또 영어 신문이나 영어 소설, 웬만한 영어책을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어휘하고 표현은 어차피 평생 보충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양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대학원 영어 논문을 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제 강좌는 무조건 이 영작 트레이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작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됩니다. 이게 돼야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훈련을 시켜요. 유학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IELTS 문제집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요. 이거를 먼저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최단 경로를 위한 수단은 뭐냐? 기본 교재, 책 2권을 떼는 겁니다. 구문도의 기초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이랑요.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 연구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노 게이지로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되게 짧아요. 책이 162페이지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이 2권을 제대로 떼는 겁니다. 교재 선정의 이유, 구문도의 기초 영어 구문론, 개정이라기보다도 카바만 바꿔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디자인이 좀 너무 좀 흉물스러울 정도로 빨갛게 됐는데 옛날에는 더 이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요 책이 제가 듣기로는 이 기초영어 구문론은 잘 모르겠는데 이 형벌되는 구문도의 영어 구문론 제가 공부했던 거 요 책. 왜 구문도의 영어 구문론이 아니고 구문도의 기초 영어 구문론입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 형벌되는 요 책은 이건데 정말 고색이 창한하죠. 보이나요? 너무 깜깜하게 돼가지고 요건데 요 책이 1968년도인가에 나왔대요. 제 소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72년이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딱 한 번 개정되고 저자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서울대 교수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팔리는 거예요. 정말 신화적인 책이죠. 그래서 요즘 책을 제가 몰라서 이 책을 선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책 사는 게 취미여가지고, 요런, 이 4단짜리 책장, 4단이 5단이냐? 4단짜리 책장이 싸그리 이 영어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봐도 책을 막 사고 그러는데, 이 요새 나온 책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점이 많아요. 첫째 뭐냐면은 현존하는 국내 영어 교재 중 영어 특유의 단순 명쾌한 언어 논리에 가장 충실한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차가 가장 체계적이에요. 요즘 나오는 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양은 적은데 빠진 것이 거의 없어요.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알아서 다 보충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왜 유진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하냐면은 이 다이어그램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이어그램이 뭐냐면은 요런 식의 도표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무데나. 요런 거. 이런 건데 이게 엄청 심플 앤 파워풀. 엄청 단순해요. 단순하고 엄청 파워풀하고. 오케이. 영어 자체의 언어 논리에 대한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최적의 도구다. 영어에 특화된 마인드맵이다. 토니 부자는 마인드맵 알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 거. 근데 이런 걸로 이 영어 문장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진 교수님의 다이어그램은 영어에만 통하는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유진 교수님이 개발하신 게 아니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켈로그 교수하고 리드라는 교수가 개발을 했대요. 거기 이제 요 책 서문에 나와 있어요. 요 책 서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냥 갖다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얼마나 정말 신기하냐면요. 신기해. 자기 손으로 직접 도열을 해보면 그 어떤 문법 설명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이해가 된다. 이 맨투맨 종합영어식의 설명은 자세하긴 한데 너무 장황해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남는 게 없죠. 막 설명을 막 너무 어디가 뭐가 뭐를 꾸며주고 뭐 어디까지가 주어고 막 해봤자 머리가 벙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선명해지고요.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 손으로 직접 도해보고 나서 해석해보고 나서 딱 눈을 감아요. 그리고 문장을 떠올려 보면은 아무리 길고 어려운 문장도요 신비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전치사 하나도 빠짐없이 암송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영작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의 그 영어 독해의 뭐라 그럴까 정확도나 속도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정말로. 오케이. 또 이 방법이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굳이 영어를 읽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해보려고 하면은 누구 봐도 정확하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외국에서 뭐 한 3년 정도 뭐 이렇게 살다 온 애들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학원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학원에서 이제 시험도 보고 테스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때 좀 뻥을 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런 단락을 주고 뭔 말인지 얘기해봐라. 뭐 정확하게 해석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한국어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뻥입니다. 지가 뭐 몇 년 그 외국에서 살다 왔다 하더라도 지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를 뭐 한국어로는 내가 서툴러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엄마들 막 되게 좋아요. 아, 우리 애가 외국물을 먹더니 thinking in English가 되는구나. 예. 근데 그거는 뻥입니다. 한국식 문법 따로 있고, 뭐 영국식 문법 따로 있고, 미국식 문법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밀한 번역가처럼 매끄럽게 번역하기는 시간상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개략적인 의미는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하여튼 이 다이어그램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읽을 때는 우리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해석해보라 그러면 탁탁 해석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의 훈련을 하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도예를 하지 않아도 모든 문장이 신속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림을 그려야지만 안다. 그럼 이거 배우면 큰일 나죠. 이 도예법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이런 이게 얼기설기 해놓은 거 이런 걸 보고 비계라고 그러거든요. 예, 건물 다 지으면 이거 떼어내요 그대로 붙여놔요. 다 떼어내죠. 영어 도예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 비계와 같아요. 공부할 땐 열심히 그렸는데 딱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안 하게 돼요. 도예를 하지 않아도 모든 문장이 신속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속도가 죽여줍니다. 거의 분당 150단어 탁탁 읽고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치한 스킬을 쓰지 않고도 만점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어법 문제는 정말 확신 있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 구문도의 영어 구문론, 이 다이어그램식 학습법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별표 100개. 오케이. 또 이 책이 이것도 그렇고 정말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요. 정말 논리성이 되게 뛰어나고 이 예문 배열이 죽여줍니다. 앞문장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집중적인 방법이죠. 집중학습법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유형의 문장, 같은 문법상을 다룬 그 문장을 집중적으로 같은 항목에 배치해가지고 쉬운 건 앞으로 어려운 건 뒤로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마치 구몬이나 눈높이 같은 그런 학습지 푸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장점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한 문장도 안 빼놨는데 어쩔 때는 야 이거를 뭐 내가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 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도예만 하고 쭉쭉쭉 하는데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이제 다이어그램만 계속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목적어 엄청 수천만 마디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바로 이러한 구성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고 한 번씩 조립만 해보아도 영어의 언어 논리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왜 이 형벌되는 영어 구문론을 하지 않고 영어 기초 영어 구문론을 한다고 하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지만 예문이 너무 쉽거든요. 이것까지 내가 새로 공부해야 돼? 시간 낭비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도 지금은 이거 하는 게 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문법 전체를 빨리 돌리려면 예문이 좀 쉬워야 돼요. 예문 수준을 높이고 양을 늘리면 전체를 한 번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옛날에는 이 형벌되는 구문도의 영어 구문론만 해도 바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시험이 9급도 고시야 이제는. 예, 그래가지고 요즘 시험이나 또 우리가 실제 봐야 될 책들도 독해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난이도 교재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돌리고 기초 파트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리고 아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실전 연습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기초 영어 구문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납득이 됐죠? 그래서 이거 할 시간에 더 실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준의 이 문장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바로 신문 레벨로 올라가요. 이 책은. 오케이.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문도의 기초영어 구문론의 단점이라면은 내용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편집이 해도 너무해요. 진짜로. 영작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안을 제가 새로 작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출판사가 이 책을 좀 구하기도 좀 어렵고, 여기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전화상으로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접촉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거의 품절된 상태고, 가지고 여기 있는 예문을 전부 다 강의안에다가 올려놨어요. 오케이. 강의안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극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백만사는 이 영어 구문론을 강의하는 거를 전혀 터치하지 않는 게 방침인 모양이더라고요. 차트 잉글리시라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구문론 방식 가지고 그분은 이제 딱 그 앞에 일반 구문론만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하라고 그냥 단박에 승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장님이랑 통화를 딱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통화가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저기 총판이 전화를 받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책도 거의 품절 상태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거는 아마 출판사에서도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살려야지, 도예법을. 또 이제 문법상에 빠진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 다 보충을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문이 너무 쉬운 거, 이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부분인데요. 초학자에겐 아주 좋죠.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좀 시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냥 빨리 끝내면 돼요. 제가 보니까 한 160강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빼면 158강, 30분짜리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대학원 입시 준비했을 때처럼 몰아서 공부를 한다. 그럼 하루에 10개 들으면 이 5시간 듣고, 이게 워낙 내용이 촘촘하고 뭐 자세하게 해가지고 복습이 5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영역까지 다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10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16일이면은 끝내는 거예요. 영어의 기초가 평생. 만약에 하루에 한 8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4개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를 듣는다 그러면은 20일이면 끝나는 거고, 한 달이면 완전 떡을 치고도 남아요. 진짜로. 정말.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죠. 그거는 이제 각자 형편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뭐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쭉쭉쭉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빨리 끝난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추구한 대로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엔 요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 독해 연구법. 여기는 이제 출판사에 이제 정식으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거기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를 호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려하는 게, 이 책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가지고 제 강의가 생으로 이걸 다 막 출력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판매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우려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강의 안에는 이 어휘 설명만 놓고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여튼 요거를 그대로 화면에 띄울 거예요. 요 책을요. 활자를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활자를 키워가지고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강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요 책, 이 책은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포인트 제시가 굉장히 간략해요. 정말 수능 예상 또는 신문 수준의 예문을 해석하기 위한 포인트를 가장 요령 있게 정리한 책이다. 오케이. 구문도의 기초구문론은 모든 문법사항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참, 구문도의 다음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서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구문도의 기초구문론. 고전 중에 고전이죠. 여기 이제 얘가 좀 활자가 좀 작죠? 오케이. 회원 리뷰. 예, 이 책은
요거. 예. 기초영어 구문론. 근데 이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부스가 없어가지고 한정 판매라고 돼 있어요. 교본 문고는 품절 상태고요. 하여튼 이거는 출판사에서 조금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책 너무 아까워요, 진짜요. 영어를 다시 시작하려고 요즘 잘 나간다는 책들을 좀 봤는데요. 좀 산만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유진 교수님 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서술식으로 설명되는 내용 정리 방식이 좀 어색하고, 편집, 이거는 정말 쥐약이죠. 편집이나 내용 등이 다소 구식인 것 같아 실망을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국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직 다 공부하지도 못했으면서 혹시나 절판될까 싶어 영어 구문론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여튼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기에는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네요. 다음, 우주 최강 영어 입문서.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이보다 좋은 책은 당분간 없을 듯하다. 이런 센세이션한 책이 20년이 아니라 30년 전이에요. 나왔더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알차고 획기적입니다. 다만 아쉽다면 계속 울고먹기식으로 인쇄해서 그런지 편집 상태가 너무 꽝입니다요. 내용은 클래식. 어쨌든 이런 책은 널리 보급돼야 한다. 오케이. 기초영어 구문론 말 그대로입니다.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기에 이만큼 좋은 책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름만 그럴싸한 책 절대로, 이거는 남의 책 비방하는 건 뭐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이 책 정도하고 단어만 좀 외우면 웬만한 시험 90점 이상 나옵니다. 근데 요즘 조금 난이도 높여서 공부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 이상은 없어요.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요. 하여튼 구문도의 기초구문도는 모든 문법사항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 영문법은 양을 팍 줄였어요. 그러니까 91개 항목 162페이지. 그 부록, 너무 책이 얇아져가지고 그런지 좀 쓸데없는 부록 한 몇십 페이지 더 붙어있고. 독해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책의 최고의 미덕은 포인트 선별이에요. 이 정도 분량으로 독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예문을 다루고 있다. 잘만 공부하면 진짜 해석과 영작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예문이 정말 좋아요. 문법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정말 검증된 예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작권법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책도 포인트 선별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예문이 우리가 모르는 예문이 아니고요. 다른 책에서 뺏긴 거예요, 이 책도. 근데 이제 뭘 뺏겼느냐? 그 수많은 뺏길 거에서 딱 요 91개 항목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한 항목당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렇게 이제 3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70개, 문장은 아니고 이 한 박스에 한두 문장, 문장이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해요. 어쨌든 진짜 양이 적게 그 수많은 뺏길 것들 중에서 딱 요것만 선별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량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상중하 세 난이도,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중간치,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최고 난이도의 문장 연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서평 한번 보실래요? 예스24에 있는 거. 얘도 좀 이 정도로 키워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회원 리뷰. 깊이 있고 충실한 괜찮은 영어 독해책. 회화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 영자 신문을 볼 때 긴 문장에서 독해가 종종 막힌다. 마침 교보에서 약속 시간에 남아 제대로 된 영문 독해책 하나 사야겠다고 맘먹고 해당 코너를 둘러봤다. 꼼꼼히 책을 고를 시간이 없었던 닷새 1000만 부가 나갔다니 최소한 기본은 하겠군 싶어 그냥 샀다. 책도 가벼우니 출퇴근 시간에 보면 되겠지 했는데 너무 괜찮다. 역시 영어는 기본이 중요하다. 특히 나처럼 가벼운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으로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기본 문법과 문형을 틈틈이 채워줘야 한다.
독해를 위한 영문법이 정리도 잘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문이 정말 좋다. 매번 영자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바로 그 문형들이 내 마음처럼 정리되어 있다. 신문, 잡지 레벨이에요. 최근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편집에 홀려 사게 되는 가벼운 영문법 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1000만 부가 정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에서 내가 집었다는 게 다행이다. 이 책 한 권 제대로 독파하고 나면 엄청 뿌듯할 것 같다. 꼭 중학교 때 성문 기본 영어를 처음 샀을 때의 느낌 같은 그런 도전의식과 성취감에 대한 기대를 주는 책이다. 아쉬운 점이라면 단어 설명뿐 아니라 문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단어 찾아가면서 본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다음 이분은 2011년 좀 오래된 분이군요. 니트 준비하던 중 제목만 보고 일단 구매. 예스24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리뷰를 쓰게 된 영문독해 책. 기초 응용 실조로 이어지는 반복 학습 과정과 요점에 대한 해석 노하우는 더디기만 했던 공부 속도와 어디 한번 해보리라는 의욕을 일으켜주어 이 책은 정말 1000만부가 나갈만 하구나 하는 감탄이 되었다. 정말 1000만부 팔렸을까? 근데 밑에 2049세 수긍하게 된다.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정말 가볍다. 양이 정말 적어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문마다 설명을 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본적인 문장은 뭐 이쯤이야. 그런데 좀 심화된 문장들을 읽어보면 해석이 잘 안된다. 엄청 길고 난이도가 높아요. 하여튼 이 책은 정말 1000만부 팔렸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오케이, 이 책 좀 표지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1000만부 팔린 영문독해 영문법. 일본에서 영어의 신이 되나 어쨌든 2049세. 영어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갖게 해주는 책. 이거는 번역자가 한 얘기고, 이분은 이제 독자가 한 얘기. 까다로운 영문 해석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요령을 알고 주의하면서 읽으니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매번 의학, 영어, 원서, 물리치료사네요. 를 보면서 일하는 고충을 가진 나에게 다시금 영어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준 이 책이 너무나 고맙다. 어려운 문어체 지문 독해 훈련을 시켜주는 이 책은 충족력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다. 토익 토플 딱입니다요. 여기는 고등학생이 썼네요. 그동안 모의고사 점수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핵심만 꼭 집어 정리되어 있어서 단시간에 영어 구문 독해 요령을 터득해주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바쁜 학생들에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오케이. 하여튼 장점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진짜 분량에 집착을 해서 그런지 장점은 포인트 제시와 예문 선정은 정말 예술인데 문장 자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오케이? 영어에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문도의 기초 영어 구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을 하면은 진짜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휘는 보충 프린트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출판사에서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은 이 구문론 하듯이 프린트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책을 판매 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자기 높인다기보다도 자기한테 피해가 없게 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강의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하여튼 이 책을 캡처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런 거 읽고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겠죠. 다만 이제 영작 연습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석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리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저작권법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목 좀 축일게요. 구문도의 기초영어 구문론의 예문이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서는요, 설렁설렁 하다가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대목에서 나고들 수 있어요. 기초영어 구문론 단계에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 놓아야지 난이도가 높아져도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요. 어차피 영어 문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 뿐이지 수학하고는 달라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이도 낮은 부분에서 방심하다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헤매는 현상이 생기면 그 과목은 그냥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앞으로 계속 강의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요.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답이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구문도의 기초영어 구문론 단계에서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평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본 개념을 철저히 씹어먹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거예요. 오케이? 본 강의 훈련 과정의 목적은 뭐냐? 진도를 끝났을 때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여러 가지 문법상 혼재된 문제집이나 수 높은 영문 서적을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요 책은요 정말 버릴 데가 없는 책인데요. 요 기초영어 구문론은 여기 이제 거의 법학적인 목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목차를 좀 보게 되면 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냐면은 한참 다 이제 여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까지 다 한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문장의 종류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의문문 만드는 법, 명령문 만드는 법, 감탄문 만드는 법 이렇고 하여튼 이쪽 동네는 감탄사가 어떻고 혹격어가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걸 강의라고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그래요. 사실은 제 성향 같으면 여기는 그냥 공부하지 맙시다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봤더니 책을 안 띈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해요. 또 여기에서 공부 다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 부분에 진짜 무슨 맨 마지막에 끝나기 일보 직전에 특수문법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관사 명사에 여기에서 이런 설명이 나온다니까요. on 애플 해야 되고 피아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여기 와서 해요. 이게 이제 법학적인 목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명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데가 있긴 있는데 이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하나 띈다. 제가 강의하는 게 별로 없이 그냥 같이 그림 그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요. 예, 그래도 그냥 이런 데는 지겹더라도 그냥 돌파를 해내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오케이, 강의하는 특징. 기초영어 구문론은 영작 훈련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에다 영어 쓰고 여기다 우리말 쓰고 해서 가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해놨다. 주교재에 부족한 항목은 제가 다 빠짐없이 추가를 해놨고요. 어휘 해설은 철저하게 어무서를 해놨다. 그래야지만 뉘앙스나 다이어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어요.
편집도 아까 오리엔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어휘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가리고 하시라고.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 보고 영어 쓰고 이거 하시라고 가리기 좋게 편집을 해놨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해서 모르는 것만 조직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게 공부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 자체에는 철저하게 이해 추구입니다. 무조건적인 남기는 최대한 배제한다. 순차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설명, 뇌가 시원해지는 설명을 하겠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서남기 후 이해를 해야 될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하여튼 모든 예문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도해하고 해설을 했는데 어떤 데는 너무 빤해가지고 도해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루하거든요. 그래도 이 도해 자체가 100만 마디 말보다 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서 도해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 도해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지만 지나치게 늘어지지 않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해로 설명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해 추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영어 자체가 굉장히 로지컬한 논리적인 언어예요. 영어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어의 배경은요, 아까 오리엔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리엔트라는 단어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광범위한 지역과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생각을 하면은 그 영국 섬나라의 언어,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는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어의 배경이요, 단순히 이 영국 섬나라가 아니라 이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이북에 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다 넓은 의미로 게르만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종족 이름들은 다 달라요. 켈튼족, 앵글로삭슨족, 또는 히틀러가 좋아하는 아리안족, 이렇게. 근데 이 언어만이 아니라 이 라틴어, 고대 로마 언어가 영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 라틴어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 이걸 보고 헬라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가 라틴어를 통해서 또 영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페니케에서 알파벳을 최초로 만들었대죠. 이렇게 소 대가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여기에 뒤집어서서 알파, 그래서 A, 모양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전승이 된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의 기원이 되는 배경이 첫째 뭐냐면은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 이북 전체의 북유럽, 게르만 민족의 문화, 그 다음에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다 영어의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도 영어의 배경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원전 7세기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아리안족, 히틀러가 좋아했던 아리안족, 외모가 거의 엘프 같아요. 피부 하얗고 키 크고 눈 파랗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중간에 정착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 여기는 중동 다른 민족들이랑 인종이 달라요. 키 크고 눈 파랗고 피부 하얗고 이란 사람들, 그런 그래. 하여튼 이 사람들이 딱 기원전 7세기에 가봤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무주 공산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기 인더스 문명, 겐제주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제 주가 되는 민족은 흑인 계통의 드라비다족이었는데 무려 기원전 7세기에 공중 목욕탕과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살았어요. 끝내주죠. 이거를
발달된 철기 문명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이주민이, 소수의 이주 정복자가 다수의 피지배 민족을 통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대죠. 종교.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좋은 거는 신분제죠. 좋은 거는 지들이 다 해먹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여기는 이제 성직자 계급이랑 왕족 이런 건 지들이 다 해먹고, 밑에 이제 수라, 바이샤,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 고생해도 이제 그 힌두교 배경이죠. 니들이 현세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선 나처럼 좋은 신분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화 했다는데, 저는 힌두교를 잘 몰라가지고. 이 힌두교에서 자이나교, 불교 이렇게 나왔대죠. 요 종교에 대한 문헌들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유럽 계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돼서 발달할 뻔했었는데,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쳤죠. 관세음 보살상이 그리스 여자하고 똑같아요. 간다라 미술 들어보셨죠? 석굴암에 부처님이 머리가 뽀글뽀글해. 그리스 사람처럼. 예. 그게 이제 이 말들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또 영어로 역수입된 거예요. 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영어의 배경이요. 이거보다 더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 축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스 문명의 헬라어, 로마 문명의 라틴어, 북유럽의 게르만 문화, 그 다음에 인도의 산스크리트. 오케이. 이런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문법적인 유연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리면 말이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협소한 지역에서 다른 민족끼리 사용한 언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려도 이심전심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문법적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얘네는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규칙이 딱 틀리면 이심전심이 전혀 안 통하고 말이 안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칙 중심의 언어예요. 대신에 영어는 규칙이 엄청 쉬워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용되려고 그러면 규칙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쉽고 분명하고, 규칙이 쉽고 분명하고 단순 명쾌하고, 마치 인조인간은 사람이 만든 인간, 인조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같이 질서정연하고 공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문법은 쉬워요. 어휘가 문제지. 단순 명쾌하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순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동태 완료 진행 이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가정법 뒤에 이제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밖에 없어요. 지를 또 어려운 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를 이해하고 마치 기탄 수학 풀듯이, 구문 수학 풀듯이, 눈높이 수학 풀듯이 문장 구조에 단어를 대입하면서 훈련하면요. 영어 문법은 굉장히 쉽게 체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영어가 국제어가 된 배경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공부라기보다는 운전 연습이나 운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영문법의 요소는 결국 어순과 형태인데 한국인은 어순 훈련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본 강의 이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어휘는 좀 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어휘는 영어 공부의 최고의 적은요. 어휘예요, 어휘. 이게 해당 어휘의 기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요. 아까 어쨌든 라틴 기원이나 그리스 기원은요, 마치 한자처럼 한자의 부수를 분석하듯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유럽 이쪽 동네, 이 게르만어 계통은요, 분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같으면, 은하수다. 이거는 한자말이잖아요. 이거는 은자다. 그 하천할 때 하자다. 물수자다. 이게 각각 쓰인 이 말이, 이 글자들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 10분만 더 합시다. 근데 이 우리말 순 우리말 미리네 있잖아요. 미리네는 왜 미자를 썼는지 은하수에 쓴 우리말이 미리네라고요. 예, 왜 미자를 썼는지, 왜 리자를 썼는지, 왜 내자를 썼는지 이 분석이 불가능해요. 통으로 미리네야. 게르만족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외워야 돼요. 게르만교의 단어는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 두 개 합한 게 거의 영어 단어의 85% 내지 90%가 넘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산스크리트 아까 그거는 어근, 아까 오리, 이거는 해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요. 어미 변화는 마치 라틴어처럼. 왜냐하면은 이쪽 동네 말은 이렇게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영어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라틴어 티가 많이 나게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영어 어휘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새로운 의미를 표현할 필요가 생길 때 새로운 단어를 안 만들고 있는 단어에다 뜻을 막 덧붙여요. 뜬금없이. 그래서 맨 처음에 어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 뜻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지?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 마치 마인드맵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빔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게 대들보라는 뜻도 있고요. 광선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소라는 뜻도 있어요. 정말 너무 뜬금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한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됐느냐고. 이게 원래는요, 독일어로는 바움이에요, 바움. 이게 이쪽 동네 말이에요. 이쪽 동네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가면서 빔이라는 뜻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무에서 대들보라는 뜻이 생긴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막 그 비출 때 나무 가지에서 막 그냥 쫙,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아침에 진짜 숲이 울창한 데 가면은요, 마치 그냥 화살 같은 빗살이라는 게 느껴져요. 쫙. 아마 그걸 보고 광선이라는 뜻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아침 햇살이 정말 찬란하잖아요. 사람의 그 찬란한 미소를 이 광선을 보고 아침 햇살 같이 찬란한 사람의 미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어 뜻이 너무나 뜬금맞으니까 이 빔이 이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이 어휘를 다이어를 습득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적이, 그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복습 요령 말씀드리고 마칠까 해요. 복습 요령은 딱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 공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농사일 짓듯이 농업적 근면성, 일단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공업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이게 같이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마치 공부에 하나의 공정이 있어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공부 순서가 탁탁탁 진행이 되도록 그 공부 순서가 정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은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한 대략 30분 정도 다니는데 한 10개씩 몰아서 듣지 말고요. 들 수만 있으면은 하나 듣고 하나 복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지하철에서 듣는다거나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딱 들은 다음에 해당 범위를요 출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안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법 연구, 그거는 출력이 아니라 이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스스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 입각해서 스스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단계가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눈을 감고 다이어그램을 연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봐요.
암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돼요. 아무리 길어도 됩니다. 자기 서로 직접 도의하고 나서 눈을 감고 문장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긴 문장도 신비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정도 크기의 문장도요. 한 번 그리고 한 번 해석하고 한 번 읽어보고 다 암송을 해요. 아이고 예, 이 정도 크기의 문장들도요. 자, 애들이 자, 이 정도 크기에 되는 문장들도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런 문장들도 자, 여러분들이 이만한 문장 다 하실 거예요. 금방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애들이 논술대에 가서 입상도 하고 영역 능력이 엄청나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밌는 에피소드 인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을 못하겠다. 예,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암송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 해석을 보고 다시 한번 영작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딱 컨베이어 벨트처럼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는 알아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누적 복습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도해 및 영작에 대해서는 굳이 누적 복습은 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유형의 문장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 참 여기서 영작을 하라는 얘기는요. 여기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조립하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뭐냐면은 콩나물 시루가 여기에 구멍이 빡빡 나 있거든요. 이게 떡 시루가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훈증을 하는 거죠. 떡을 찌는 거죠. 수증기를 골라가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놓고 콩나물을 키우는 모양인데 여기다가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은 잊어버려도요. 그 문장에 대한 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몸에 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그림 그리고 영작하고 하는 거는 강의 단위로 복습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요. 누적 복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강의별로, 강좌별로 자기 서로 직접 도요를 해보고 단어를 암기하고 영작하고 이거는 꼭 해봐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강의 자체를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적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으로 하는 건 하지 말고요. 문장 통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구할 수 있으면 사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요거 구문도 기초영어 구문론 사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여기 이제 이런 뒤에 쭉 하면은 편집은 좀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카드로 이렇게 가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드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쭉쭉쭉 봐나가요. 그래서 해석이 되면 통과, 해석이 안 되면 그 부분만 복습.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 2시간, 3시간 읽으면은 거의 반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형식 끝내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다 읽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말하는 게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다 생각이 나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 책이 완전 짱입니다. 제 프린트는 이 책보다 좀 더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주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책을 못 구하시는 분은 제 프린트 가지고 해도 좋아요. 꾸준한 복습의 결과는 당연히 독해는 당연하고요. 영작 짱입니다요. 듣기 말하기에도 엄청 효과가 있어요. 특히 듣기 단순한 소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안 그래요. 이것도 역시 독해력의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CNN 안 들린다. 100번을 들어봐요. 들리나?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원고를 출력을 해보시라고요. 출력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안 들려. 들으면은. 그러면 소리의 문제 맞아요. 그런데
되게 이게 쭉쭉쭉쭉 읽어서 되시는 분들은요, 소리가 대부분 들리게 됐어요. 소리 문제는 되게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단어를 모르고 단어를 알아도 문장 구조가 아예 연결이 안 돼. 그럼 그거는 독해력의 문제죠. 어휘력이나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기도 발음은 말하기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요 최근에 오쇼 라즈니시 인도 사람인데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힌두교가 궁금해가지고 잠깐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발음이 진짜 인도식 발음이에요. 이거를 히어라고 안 하고요, 히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수천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반기문,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발음 정도면 사실 말하는 거는 되긴 됩니다. 좀 더 좋아지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래서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영작하는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복습을 충분히 하시게 되면은 영어의 모든 분야에 능통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1시간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오버했네. 10분 정도.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제 2강부터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여튼, 예,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